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20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세장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전강 후약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장을 지금 약세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쵸? 우리가 최근에 좀 이전과 같이 오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지금은 그냥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봐야지, 이걸 뭐 지수가 꺾여 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기존과 같은 어떤 강력한 매수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정도로만 인지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해 시황 넘어오면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올해 내내 박스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뭐 줄어드는데 조금 많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만 휘청여도, 그러니까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이 조금만 휘청여도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계기를 좀 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2월 만기이고,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 이 구간에서 반등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120평 아래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꺾여서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더 지지부진하냐 아니면 다시 빠르게 상단으로 가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개인들의 어떤 거래량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말 그대로 미국의 지금 옵션 거래량은 계속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도 추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데, 뭐냐면 이미 매수를 놓쳤었던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발목을 잡는다라고 해서 영원히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씩 주고 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흐름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악순환을 겪는 모습들이 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ETF나 이런 것들을 봐도 레버리지로 상당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똑같이 겪을 그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거나 이 두 가지의 계기에서 반등시키지 못하면 조금 더 조금 이렇게 밋밋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길어질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뭐 별거 없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말 그대로 반도체가 이끄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숫자 흐름인 거지, 우리가 따라야 될 벤치마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종합 지수라는 게 왜 있죠? 시장의 어떤 흐름의 척도를 재는 벤치마크로서의 가장 큰 의의를 두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의미를 상실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꼭지를 잡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야, 여기쯤이면 끝이 아닐까? 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반드시 인지하셔 가지고 이 신기루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반드시 구분 지어서 접근하시라. 생각보다 이 지수가 이렇게 움직여도 할 것들 충분히 있고, 조마조마하면서 추격하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으로 먹을 것들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찾으면서 좀 쫓기듯이 매매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 일요일 날 저녁 9시 시에 유튜브 공개 라이브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사실은 여기에서 이거 밟고 한 번에 가줘야지 시세가 진짜 강한 거였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특히나 밀릴 때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자산 하나라도 삐끗하면 움찔움찔거리는데 그쪽에 반등한다라고 해서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 아닌 악순환을 좀 반복하고 있다. 과연 이게 진짜 만기 때문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덤으로 이야기 드리면 천연가스 지난번 공개 방송 때는 제가 오랜만에 공개 추천으로 이야기 드렸죠. 이 구간에서 어떻게 곧버스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튀었다가 결국은 이것도 이야기 드렸죠. 4.2 자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려왔죠. 이번에는 이럴 만한 종목이 사실은 보이진 않는데 어찌되었거나 질문들 많이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이런 것들 같이 보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지금의 일봉상 이 120평짜리를 갭으로 한번 뛰어넘어야지 시장의 흐름이 다시 박스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라고는 보지만 아직 꼭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그쵸?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여 가지고 막 상승해서 지금 박스를 치면서 상단에서 버티고 있듯이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막 지금에 와서 막 어떻게든 추격하려고 이러는 것들은 잠시 좋을 수 있으나 혹은 조금은 좋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흐름에서 반드시 발목 잡히게 된다라는 거. 그게 뭐다? 우리 시장의 영원한 끝나지 않을 악순환 혹은 상단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